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에 2036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놓고 서울과 전주가 경쟁을 했는데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님이 이겼습니다. 서울을. 오늘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서울은 이만한 데라면 전라북도는 요만한 데인데. 도시의 경쟁력에서 보면 뭐 큰 차이가 나죠. 그런데 면적은 전북이 서울의 13배입니다. 뭐 인구는 한 5대1. 네, 6대1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결국은 뭐 간절함, 또 솔직함, 또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패배주의에서 좀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정말 꼭 올림픽을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모아졌기 때문에 저는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도민들께서 그렇게 지지하는 힘을 바탕으로 정말 4달 동안 열심히 뛴 것 같습니다. 4달 뛰어서 이런 대열을 낚으셨어요. 작년에 10월 28일 날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공식으로 어나운스를 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잼버리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잼버리 잘 치르고 나서 잼버리에 왜 제가 잼버리 끝나고 올림픽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냐면 잼버리에 오는 사람이 참가자만 45,000명이에요. 근데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딱 규정돼 있어요. 1,500명이에요. 예. 그리고 코칭 스텝, 선수단까지 하면 약 3만 명. 그리고 방송, 취재단이 약 2만 명. 한 5만 명 정도 돼요. 행사 규모는 비슷하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가 나냐면 4만 5천 명이 잼버리는 야영장에서 자기들이 텐트 가지고 와서 텐트 치고 2주간 야영하는 거죠.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주도해서. 그러나 올림픽은 이제 범국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그때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잼버리 때 저희가 큰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올림픽 하겠다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세계 한상 대회를 꼭 유치해서 조직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북이 주도적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치러내면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직접 보여주고 체험하자. 그래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한 다음에 올림픽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시기가 이제 작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10월 24일 날 끝났기 때문에 이후 28일 날부터 준비해서 딱 정확하게 4달 걸렸어요.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도지사로 등장한 이래로 전라북도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조용한 데인데 잼버리로 그냥 왕창 망했다가 또 작년에 한상대회란 걸 했죠. 네. 거기서 약간 체면을 살리고 그 다음엔 또 비록 한국 내지만 어쨌든 네. 올림픽 개최 도시를 따고 네.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부터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 도전하자.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전하는 가운데 실패하면 그것이 더 큰 성공을 위한 자산이 되니까 거기서 교훈만 얻으면 그건 실패가 아니다. 전북은 실패의 자산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계속 도전하자라는 걸 내겠는데 이제 올림픽도 도전하자라고 하니까 야, 무슨 생뚱맞다. 야, 무슨 올림픽이냐. 뭐 그래가지고 이 도 내에서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올림픽의 유치를 결정하는 방식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등록된 38개 종목이 있어요. 38개 종목별로 2표씩을 줘요. 76명의 대의원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딱 누가 투표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명의 종목단체 회장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분들이 설득이 되면 2표씩이 올 수 있죠. 아니면 뭐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38분의 회장님들을 어떻게 만나서 설득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전략을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죠. 첫 번째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그분들은 다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제대회도 나가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속에는 서울이 전북보다 한참 국제 경력에서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선입견으로 다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전북이 절대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 대신 뽑혀가지고 국가대표로 나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야지만이 그분들이 표를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잘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상품은 지방도시 연대 올림픽이다. 이런 것을 내세운 거예요. 전주 하나가 아니라 네. 지방의 대도시들끼리 연대해서 하는 것이다. 걱정할 거 없다. 전북만이 올림픽을 하겠다라고 하면 서울과 전북만을 비교하면 이거는 뭐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올림픽의 저주 또 전북에다가 그 많은 시설들 경기장 시설 다 지어놓고 놔주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 간의 연대를 통해서 화합과 연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또 지방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고 IOC가 올림픽 개최 도시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몇 가지 기준인데 그중에 핵심 어젠다가 얼마나 환경 친화적이냐. 또 얼마나 경제적인 올림픽을 하느냐. 얼마나 연대와 화합에 기여하느냐. 지방도시 연대올림픽이 이 세 가지 기준에 딱 부합한다. 연대와 화합. 우리가 지방도시가 하니까 여야가 화합이 돼요. 연대가 돼요. 영호남이. 네, 영호남, 충청권까지. 네. 지방도시 연대를 하니까. 네, 경제적은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 저희가 왜 대구에 육상 경기를 보냈냐면 2011년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시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사용하자. 광주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와 양궁 선수권 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자. 충청권은 2027년에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그걸 앞두고 많은 경기장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30년 동안에 전국 주요 도시에 엄청난 체육시설 지었는데 그게 다 플러스 요인이네요. 그렇죠. 1년에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888건이 열려요. 대한민국에서. 와. 근데 서울, 경기, 인천이 전체 인구의 지금 51%가 살고 많죠. 있잖아요. 수도권이. 그러면은 888개의 대회 중에 수도권에서 이 세 개 지역에서 몇 % 정도가 대회가 열릴 것 같으세요? 한 70%? 70%? 네. 수도권에서 11.5%. 아, 그래요? 네. 왜? 88.5%가 지방에서 열려요. 이미 대한민국의 체육이 이미 지방이 주도하는 시기예요. 오. 그 객관적인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수도권은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몰리니까 체육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지방은 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사람도 몰리고 지방 경기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인센티브책을 펴요. 5천만 원, 1억, 2억, 3억 주면서 대회를 유치해요. 이게 지금 수십 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도 지금 갖춰져 있어요. 저는 올림픽이야말로 지방 연대 도시를 통해서 그 주변 도시와 지역에 있는 체육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근데 이 38개 그 종목 단체장들은 대부분 서울 사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전주에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품을 잘 만들고 이걸 가지고 그분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1대1로 만나서 설득하자라는 전략을 세웠고 제가 1차적으로는 38개의 종목별로 전북에도 회장님들이 다 있으니까 이 38분의 전북 회장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다 했어요. 전부 다 해서 회장님, 서울에 있는 회장님을 빨리 가서 만나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반응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우리 소위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동글뱅이 세모표 가입표를 그렇지. 이제 치는 거죠. 세모를 동그라미로, X를 세모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응이면 공가의 세모를 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반응을 제가 다 적어가지고 38명의 A4지로 한 종목단체 회장님마다 한 장씩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장부를 만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어떤 회장님이 만나고 왔는데 어떤 반응이 있다라는 걸 적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회장님들의 이력을 전부 분석해갖고 어떤 분을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또 보내고. 메신저를 누구를 보낼 거냐. 네, 이제 그게 핵심이니까. 한 사람한테 하나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적게는 뭐 최소한 5명 정도가 갔고. 한 표에. 한 표에. 뭐 가장 많게는 한 15분까지도 갔어요. 소수 38분의 회장님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로 한정된 투표 인단을 모시고 선거하는 것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고. 올림픽은 그 유치하려면 몇 표 중에 몇 표를 받아야 돼요? 최종 유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IOC 위원이 과거에는 IOC 위원들이 직접 투표를 했어요. 옛날 우리 88 올림픽이나 평창 올림픽은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IOC 위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IOC 위원들이 너무 로비 받고 한다고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뒤로 바꿔가지고 미래유치위원회라는 올림픽 유치 도시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선정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거기 IOC 위원이 9명으로 돼 있어요. 미래유치위원회가. 그럼 미래유치위원회에다가 신청서를 내고 이제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미래유치위원회가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요. 처음에는 서류심사도 하고 등등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 3개 정도로 압축을 해요. 롱 리스트에서 숏 리스트. 그렇습니다. 3개 정도로 압축한 다음에 실사를 가요. 그리고 거기를 1등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해요. 그러면 2등, 3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집중적으로 교섭을 해서 여기하고 오케이가 되면 거기를 하는 거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탈락이 되면 2위하고 또 우선협상 대상자를 하는 거죠. 승계를 해서. IOC도 많이 발전했네요. 그냥 쥐어 짤 줄을 아네. 결국은 미래유치위원회의 9명. 9명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하고, 실제로는 미래유치위원회에서 여기도 IOC 위원들이 비상임이고 각 나라에서 있다가 회의할 때만 모이기 때문에 20년, 30년씩 근무한 IOC의 사무처 직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셔가지고 유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았죠? IOC가 지향하는 가치, 예. 이 가치의 세계를 친환경, 경제, 연대화합. 그렇죠. 이번에 운동장 이제 관중석을 늘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관중석 늘리는 걸 임시시설로 늘렸다가 이제 해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주로 다 목재 건축물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은 크게 저희가 내세운 컨셉은 2가지인데요. 대부분을 목재 건축물로 짓겠다. 또 하나는 완전 수소차와 전기차를 활용해서 100% 무공해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 이 2가지가 핵심이었어요. 40년 이상 된 나무들은 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거의 제로가 돼요. 떨어져요. 네, 거의 제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변해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선순환이 잘 안 됩니다. 나무를 변해가고 어디서 사용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특히 우리 전북의 동부 산악권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쪽에 있는 나무들을 벌채를 해서 목재 건축물로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나무들을 심어서 다음 세대 나무를 심어주겠다. 순환 체계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 도심에 목재 건축물을 많이 지면 이게 도심에 약간 숲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선수촌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목재 건축물로 짓겠다. 이렇게. 새 나무 의자로 시한부 증축을 해서 숨쉬는 뭐 이런 기능을 주겠다. 네네. 수소 전기차는 이거 현대차 좋아할 일이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이 수소차의 메카예요. 아, 그래요? 거기 버스 만드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버스죠. 그러니까 수소 버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올림픽 때는 운송을 해야 되니까. 셔틀버스나 운송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승용차보다. 그때는 수소차, 수소 버스차를 이용해서 하기로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조그마한 차들은 전기차를 다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희가 완전 무공해로 충분히 교통체계를 만들 수 있다. 경제적인 올림픽은? 경제적인 올림픽은 결국은 신축 경기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산을 한 거죠. 지방도시 간의 연대 올림픽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경기장 최대한 활용하자라고 한 거죠.
연대화합은 지방도시 간의 연대, 여야의 화합. 예. 결국 우리가 특히 제가 이제 우리 대의원들을 설득시키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날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서 제일 말미에 홍준표 지사의 지지 동영상, 김태흠 지사의 지지 동영상.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강기정 시장님 동영상, 김영록 도지사님의 동영상 4개를 제가 순차적으로 틀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대의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좀 화합하고 연대하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올림픽은 평화와 연대와 화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인데 올림픽을 통해서 지방도시가 연대를 하고 여야가 연대를 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거를 지금 주도하는 데가 전북입니다. 전북의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내겠습니다. 화합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꼭 한 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이제 세계에서 그 IOC에서 이제 그 미래유치위원회에서 이제 인정받으려면 운영 능력도 중요하잖아요. 올림픽은 철저하게 조직위원회를 가동하도록 IOC가 권고를 하고 있고 지침이 있어요. 매뉴얼이. 그래서 올림픽이 딱 개최가 결정이 되면 7년 전부터 조직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7년 전에는 처음에는 130명 정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회 직전에는 약 1,300명 정도의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 연차별로 그 계획을 세웠고 자원봉사 인력만 한 5만여 명이 돼요. 같이 하는 여러 요원들 같이 해보면 약 7만 5천여 명 정도의 인원을 매니지하고 통제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에서 나라 전체적으로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8올림픽이라든가 평창올림픽에 훈련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역량이 동원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그것은 IOC에서 대한민국은 일을 맡겼을 때 적어도 대회 운영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뭐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좀 신뢰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각 시도, 지사, 시장들이 우리도 좀 종목 좀 나눠달라고 엄청 그 부탁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지금 서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미 경기장 배치 계획을 다 하고 거기하고 전부 협약을 맺어야 돼요. 그 협약 맺은 거를 저희가 신청서에 같이 첨부해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는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서울은 그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경기장들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건 못했죠. 협약을 못 받으니까. 또 서울 입장에서도 우리 지방에 있는 거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오세훈 시장님도 만약에 서울이 따더라도 일부 경기를 전북에 조금 줄 수 있다 이 얘기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 유치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서울에는 경기장이 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장이 있다면 그런 거는 일부를 서울에다가 분산 배치해서 몇 종목 중에서 몇 종목을 전북 전라북도 외 타 시도에 그 주기로 약정을 하신 겁니까? 33개 종목 중에 6개 종목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 종목인데 종목은 6개인데 선수단 규모로 보면 36.5%예요. 맞네요. 예. 왜냐하면 육상 한 종목이 전체 선수단 규모로 보면 20%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수영이 13%예요. 그래서 하계 올림픽의 핵심은 육상과 수영이에요. 사실은. 가요? 육상은 대구, 수영은 광주. 나머지 이제 27개 아직 곳간에 뭐가 많네요. 서울에 경기장이 이미 있다면 가능하면 서울에도 좀 분산을 해서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더 경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올림픽을 고민해 봐야죠. 전라북도가 서울에 뭘 준다는 건 참 드문 일인데. 뭐 이런 날도 있네요. 살다 보니까. IOC 유치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지금 당초에 IOC가 발표하기로는 올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내년 1월에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1월에. 예. 그럼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IOC 총회가 또 열려요. 예. 그 총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당초 계획은 있는데 예. 지금 올해 큰 변수가 뭐냐면 3월 20일 날 새로운 IOC 위원장이 뽑혀요. 이분이 새로운 임기를 6월 달에 시작해요. 그러면 이분이 이 공약을 했어요. 예. 선거에 지금 치르면서 미래유치위원회에다가 그 권한을 다 주니까 미래유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IOC 위원들은 권한이 세졌는데 나머지 IOC 위원들이 옛날에는 투표권이 없어지니까 이제 굉장히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IOC 위원들의 투표 권한을 늘리겠다. 아, 그걸로 라고 공약을 했어요. 근데 유력 주자 2명이 다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떻게든지 이분들의 권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퍼즐이 좀 더 복잡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다음에 미래유치위원회도 개편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아예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번 36년 올림픽 유치는 올해까지 이미 공고가 됐고 했으니까 이번까지는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새로운 IOC 위원장의 의지에 또 달려 있어요.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번 총회에서 2번의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36년과 40년까지를 같이 정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복잡하네요. 방정식이. 복잡해요. 네. 전라북도가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이렇게 주도권을 갖게 된 거, 패를 돌리는 상황이 된 건 처음인데 네. 그 전에 유종근 지사가 동계올림픽 몇 번 도전하다 실패하셨고 어쨌든 야, 이거 드문 일인데 얼떨떨하지 않으세요? 네, 좀 얼떨떨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간절하고 또 최선을 다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49대 11로 저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좀 현실로는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4년 전에 서울과 부산이 대결을 했는데 아, 그때도 한번 했었나요? 그때 부산이 16표를 얻었거든요. 거꾸로네. 네, 거꾸로죠. 39대 아마 16으로 서울이 이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언론인들이 당시에 부산이 제2도시인데 16표 얻었는데 전북이 16표만 얻어도 이건 대성공이다. 제가 이제 2달 동안 이게 유치전을 쭉 하면서 약 한 2주 정도 전쯤 되니까 아,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 분 한 분을 설득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진심으로 야, 정말 전북의 이 진정성과 절박감에 내가 정말 반했다.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니까 아, 이건 이길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서울은 조금 방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약 일주일 전까지 거의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쯤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저희도 엄청 사실 긴장했습니다. 서울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엄청 세게 움직였거든요. 막판에.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를 돕겠다고 하다가도 또 대의원들 마음이라는 것이 그럼요. 예,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절박한 심정으로 28일 날 투표하는 당일 날 아침에 대의원들한테 전부 제가 전화를 다 했어요. 78명한테. 78명인데 실제로는 이제 어떤 종목은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아예 2명이 다 투표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뭐 아예 2명이 다 못하는 데는 대한축구협회하고 양궁협회가 아예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투표권자가 6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최종은 61명이 투표했어요. 예. 61명에게 이제 제가 다 전화한 거죠. 젊은 도지사가 좋네요. 절박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 그 결과에 느낀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유권자들도 체육회 관계 인사이기도 하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인데 민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경선에서 느낀 민심. 역시 균형 발전 심리가 강하다?
이제 스포츠인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방이 분담하는 체육대회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11%. 많은 분들이 89%. 대의원들을 만나는 과정에 이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아, 서울은 솔직히 스포츠 체육 발전에 너무 관심이 없다.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대형 이벤트만 따먹으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여러 사실 종목 대의원님들이 좀 하시더라고요. 예. 솔직히 저는 그것을 파고들었죠. 우리는 전북은 스포츠의 진심이었다. 제가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제가 도의사 딱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주일 안에 한 일이 뭐냐면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각 시군에 50억씩을 전부 다 내려보냈어요. 700억을 내려보냈어요. 우리가 대한체육회에서 신설 실업팀을 창단하면 1년에 1억씩 3년간 3억을 지원해요. 근데 제가 그것과 별도로 우리 도에서도 만약에 창단하면 1년에 1억씩 우리도 1억씩 해갖고 3년간 3억을 주겠다. 인센티브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6팀을 창단시켰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추가로 또 10팀을 더 창단시키기로 로드맵을 짜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올림픽 유치하기 전부터 해온 일이에요. 할 말을 쌓아놓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스포츠의 진심이다.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우리 김관영 지사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자긍심을 준 사건이 뭐냐라고 했던 1번이 88올림픽, 2번이 2002 월드컵이에요. 그만큼 국제 메가 이벤트 스포츠 대회가 국민들에게 준 효과는 대단한 것이고 대단한 자긍심을 준 것이 사실이다. 저희가 48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다시 열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인데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 화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부터 또 유치한 이후에 준비하는 과정, 또 실제로 치러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전체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저는 절호의 찬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치부터 대한민국의 국력을 하나로 모아내고 온 대한민국이 그동안 해왔던 외교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묶어져서 반드시 올림픽 유치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고 저도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도지사 우리 김관영 지사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기적을 2번 더 만드세요. 한 번은 IOC 유치하시고 예. 한 번은 대회 성공적으로 운영하시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